자, 검찰이 어제 급속하게 화천대유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선 것은 이 검찰에 지금 동업자 중에 한 명이던 사람이 주요 사진과 녹취록을 다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양심선언서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확인서까지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이용당하고 마지막에는 좀 팽당하는, 이익 배분에서 팽당하는 분위기가 생기자 이 일 자체가 터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당할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녹취를 했고, 또 뇌물 사진 등을 찍어가지고 사진과 녹취록 19개를 검찰에 전달했고, 그것은 검찰에 전달하기 전에는 이미 농당에도 전달되어졌다. 그래서 농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계좌 추적 명단 15명을 포함시킨 발표를 한 것도 정영학이라는 회계사, 이 회계사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료를 다 제출했고, 최근까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터지는 내용에도 이 사람의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공개가 되면 대장동 개발의 윗선이 누구인지도 바로 드러나게 될 거다.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정권이나 또 검찰, 경찰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재명이나 그 측근들의 이 모든 계획에 따라서 됐다라고 입증하는 부분이 정상대로 수사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팀이나 경찰의 수사팀 내용 등을 볼 때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특검을 가지 않으면 이 내용이 지금 길게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녹취록이 나오고 사진이 나왔다면 이 검찰이나 국가공권력이 이 사실을 감추고 그 다음에 이 실체를 회피하더라도 국민들은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녹취록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대장동 사업의 진짜 핵심들은 누구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압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김만배와 남욱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대장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남욱은 변호사이다.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이다. 또 자기의 아주 친한 대학과 후배 정민용이를 성남 도계공의 유동규 밑에 넣었고, 최근에는 유동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 정민용이도 도계공을 그만두고 나와서 둘이 회사를 차렸는데, 이것이 남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최근에 은퇴했지요. 부국장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소유주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핵심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남욱하고 김만배. 그래서 이 천하동인의 이 소유자들 다수가, 그리고 화천대유의 임원 다수가 김만배의 가족이거나 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 모든 사업의 틀을 갖다가 그대로 확정시켜서 화천대유가 해먹도록 도와준 사람, 그리고 그렇게 속에서 이 화천대유라는 민간회사, AMC의 불과 1%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 배당을 이 실질적으로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 내에서 설정하고, 또 여러 컨소시움 중에서 더 좋은 조건을 성남시에 제시한 메리츠 정권 컨소시움 같은 걸 빼고 이 성남의 뜰 컨소시움을 선정해주는 그런 결정까지 다 한 사람은 유동규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규가 남욱이 후배, 성남 도계공에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최근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렸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보다는 비중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 돈을 빼먹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돌리고 하는 부분에서의 실무적인 부분들은 김만배도 돈에 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고,
남욱은 이미 화천대유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대장동을 해먹으려고 나름 돈을 땡기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 남욱이 아버지 때부터 관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욱은 이런 부동산 시행업은 잘 알지만 또 숫자에는 약하니까 아마 남들은 모르게 자기들이 이 숫자를 갖다가 배분하고 관리할 한 명의 전문가가 필요했을 거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정영학이라고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이 회계사다. 자, 이렇게 지금 짝이 정해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녹취록을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쭉 녹취를 했대요. 언제부터 녹취했느냐? 2019년부터 녹취를 해왔고 일부 사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사진 중에는 유동규에게 그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사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검찰에 갔으니 검찰이 이런 걸 받고도 수사를 안 한다고 할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친정부 검사들을 배치시킨 다음에 마지못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자, 이 녹취록 안에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소유 규제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장면, 정계, 법조계에 대한 로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차명과 지분의 차명과 실소유주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다 안다. 그럼 차명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말들도 담겨 있고, 그래서 천화동인의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질 소유주는 지분 중에 절반가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화동인이라는 별도의 지분을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운영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마치 SK정권이 관리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비밀이 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뭉특이씩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되 그게 너 다 먹는 게 아니라 절반은 떼서 따로 주인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건 현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실제 절반 이상의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실제 소유주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만들자. 그런 다음에 위장회사를 폐업해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녹취록에 나온 회사와 똑같은 상황의 회사를 지금 설립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가 수천만 원씩 현금을 수십억을 인출했다라는 것도 어디에 이 실질적 소유주에게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473억의 대여금도 그 실질 소유주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검찰이 사진하고 녹취록까지 받아서 수사를 안 했다가는 다 뒤집어 쓸 거니까 어제 마지못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10군데를 했는데 고발장이 들어온 열흘 후에 이제 마지못해 했는데 유동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기도 집어 던지고 이불 덮고 누워있고 이랬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으니 더 이상 문제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의 1%,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6%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천대유는 3년간 배당금으로 1%니까 577억, 천화동인은 6%니까 3,463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들이 4,040억 정도를 받았다. 지금 그렇게 배당을 받았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화천대유는 김만배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김만배의 가족, 지인, 그리고 남욱, 정영학이 등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김만배의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실소유주가 아니고 지분 구조도 겉으로 나온 것과는 다른 차명일 거다라고 나오는데,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중앙지검에 제출한 녹취록이 실소유와 지분 구조를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이 녹취를 2019년부터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녹취록 안에 결정적인 말을 담고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관한 내용들만 유도해서 답이 나오게 하고 그게 완성이 되면 녹취를 갖다가 이렇게 완결 짓는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녹취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요, 그거는 결국은 그 녹취가 최종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저들한테서 지금 더 얻어먹을 게 없고 평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되고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를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녹취를 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하면 그 녹취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나름 유도해서 담기도록 작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내용에는 아예 회사를 설립해서 새로 왜 설립하냐? 자기들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실제 소유주라는 사람에게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줄라 해도 그냥 돈을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지분을 비싸게 택도 아니게 사주고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냐, 이런 돈 세탁 전문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하를 주고받은 사람에는 화천대유나 청하동인의 주주가 아닌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대하에 참가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실질적인 주인이다. 그래서 실제 주인 척의 인물이 이들 화천대유나 천하동인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한테 어떻게 너네들이 지금 숨겨진 지분을 내놓을 거냐 하는 위장회사 설립을 논의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